요즘 인공지능 때문에 뜨겁다는 주식들, 대부분 이미 너무 오른 것 같고 막상 포트폴리오에 뭔가 새로운 걸 담아보려니 어딜 봐야 할지 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시죠? 다들 좋다고 하는 것만 따라가기엔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모두가 한 것만 바라볼 때 오히려 한 발짝만 떨어져서 다른 길을 보면 훨씬 더 흥미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그냥 지나치는 곳에 진짜 보물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숨겨진 보물을 찾아 떠나는 여정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저희는 오늘 장기적인 성장의 씨앗을 품고 있는 아주 특별한 새 기업을 깊숙이 파고들어 볼 겁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모두가 낡았다고 생각하는 전통산업의 심장부고요. 그 다음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거인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보고 마지막으로는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영역, AI 인프라의 최전선으로 향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 바로 GE 버노밤입니다. 사실 제너럴 일렉트릭, GE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좀 갸우뚱할 수도 있어요. 과거에 GE가 겪었던 어려움들 때문에 그 후광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 회사의 성적표를 보니까 와, 정말 놀랍더라고요. 맞습니다. 숫자를 보면 더 확 와닿으실 텐데요. 3분기 실적을 보니까 작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12%나 늘어서 거의 100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12%나요? 네, 더 중요한 건 드디어 적자에서 벗어나서 흑자로 돌아섰다는 점이죠. 분사 이후에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아주 확신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출 내용을 뜯어보니까 더 흥미로웠어요. 물론 주력은 천연가스 발전 터빈이지만 진짜 눈에 띄는 성장은 전력망 솔루션 분야에서 나왔더라고요. 매출이 2배 넘게 뛰었어요. 풍력 터빈 사업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여기서 잠깐, 저는 그게 좀 의외였어요. 모두가 신재생 에너지만 얘기하는 시대에 어떻게 보면 좀 구식처럼 보이는 이 가스 발전 수요가 이렇게 탄탄한 이유가 대체 뭘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GE 버노바의 핵심 투자 포인트와 연결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과 전기차라는 이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는 두 개의 거대한 흐름 위에 서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이게 작은 도시만큼의 전기를 쓰거든요. 와, 그런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날씨에 따라서 발전량이 좀 들쭉날쭉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문제죠. 이 불안정성을 보완해줄 안정적인 기반 전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또 친환경적인 대안이 바로 최신 가스터빈 발전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AI 혁명의 그 화려한 무대 뒤에서 그 무대에 전력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군요. 모두가 AI 소프트웨어나 반도체에만 열광할 때 GE 버노바는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전기라는 근본적인 인프라를 깔고 있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수주잔고라는 지표를 꼭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앞으로 몇 년간의 먹거리를 미리 쌓아둔 계약서 같은 건데요. 네네.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전력망 관련 수주잔고가 60억 달러나 늘어서 총 260억 달러에 달해요. 심지어 가스터빈 수주잔고도 계속 납품해서 줄어들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55기가와트에서 62기가와트로 더 늘어났습니다. 와,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났다고요? 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전력 인프라를 현대화하려는 거대한 움직임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증거죠. 와, 모두가 주인공에게만 집중할 때 무대 뒤에서 묵묵히 조명과 음향을 책임지는 필수 인력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들이 없으면 쇼 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요. 최근 주가는 좀 주춤했지만 이런 거대한 흐름을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자, 이렇게 현실 세계의 에너지 인프라가 어떻게 AI 시대를 뒷받침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디지털 세계의 거인은 어떨까요? 우리가 매일 쓰는 검색 엔진, 그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이야기입니다. 사실 알파벳은 워낙 유명해서 새로운 성장주라고 하기엔 좀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이 거인의 진짜 잠재력을 아직도 과소평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파벳을 여전히 검색 광고 회사로만 생각하지만 그건 이제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검색이 여전히 가장 큰 현금 창출원이긴 하지만요. 이제는 클라우드 컴퓨팅, 유튜브 그리고 각종 구독 서비스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성장 엔진으로 자리 잡았거든요.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성장세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3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33%나 늘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84%나 개선됐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분야의 절대 강자인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보다도 성장 속도가 더 빠르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시장 전망을 보면 글로벌 클라우드 산업은 2033년까지 매년 평균 19%씩 성장할 거라고 해요. 매년 19%요? 네.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 계속해서 커진다는 건데 알파벳의 클라우드 사업부는 그 성장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죠. 그런데 저는 알파벳 하면 소프트웨어만 떠올랐는데 자체적으로 반도체까지 설계한다는 건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텐서 처리 장치, TPU라는 게 있던데요. 이게 엔비디아의 GPU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 핵심을 짚으셨네요. 바로 그 TPU가 알파벳의 숨겨진 무기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엔비디아의 GPU가 어떤 작업이든 다 잘하는 만능 스위스 군용칼이라면 네. 구글의 TPU는 AI 연산이라는 특정 작업에만 최적화된 특수 수술용 메스 같은 겁니다. 아, 수술용 메스요? 네. 특정 작업에서는 효율과 속도가 압도적일 수밖에 없죠. 아, 그래서 다른 AI 기업들도 구글의 TPU를 쓰려고 하는 거군요. AI 모델 클로드로 유명한 엔스로픽이 수백억 달러 규모의 계약에서 구글 클라우드랑 TPU를 선택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심지어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까지 자체 데이터 센터에 구글 TPU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종합해보면 알파벳의 진짜 무서운 점이 드러납니다. 알파벳은 이제 단순히 AI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그 모델을 가장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 맞춤형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고 그 모든 것을 빌려주는 거대한 인프라까지 갖춘 수직 계열화된 AI 공룡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수직 계열화된 AI 공룡이요? 네. 이 폐쇄적인 생태계가 앞으로 엄청난 경쟁력이 될 수 있죠. 아, 정말 우리가 알던 그 검색회사 구글이 아니네요. 거대한 몸집에 안주하지 않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끊임없이 자신의 DNA를 바꾸고 있었다는 증거군요. 좋습니다. 전통 산업의 심장에서 조용한 혁신을 일으키는 GA 번호바, 익숙한 거인의 몸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는 알파벳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정은 훨씬 더 전문적이고 어쩌면 조금은 위험한 미지의 영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바로 네비우스 그룹이라는 회사입니다. 이름부터 조금 생소하죠? 네. 아마 대부분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비우스가 하는 일을 아주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요즘 AI를 돌리려면 엔비디아의 최고급 GPU 같은 엄청나게 비싼 하드웨어가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개인이 사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죠. 네. 네비우스는 그런 최첨단 장비들로만 가득 찬 일종의 AI 전용 디지털 놀이터를 만들어두고 기업들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내고 빌려 쓸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일종의 AI 하드웨어 구독 서비스 같은 거네요. 그런데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마존이나 구글도 이미 하고 있지 않나요? 네비우스만의 특별한 점이 뭔가요? 네비우스는 특히 추론, 인퍼런스라는 분야의 강점을 가진 훨씬 더 전문화된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추론이라는 개념을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추론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AI가 학습하는 단계랑은 다른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AI의 작동을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학습이 AI가 교과서 수천만 권을 읽고 똑똑해지는 과정이라면 네, 학습. 추론은 그 지식을 사용해서 우리나 던진 질문에 실제로 답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코드를 짜는 단계입니다. 즉 AI가 실제로 일을 하는 단계죠. 아하. 이 추론 단계가 훨씬 더 빈번하고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할 때가 많은데 네비우스는 바로 이 작업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제공하는 겁니다. 아하, 이제 이해가 되네요. 생명과학 연구나 로봇공학처럼 아주 복잡하고 전문적인 AI 수요를 가진 고객들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군요. 이 회사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있다고요. 네, 바로 이 분야의 거대 경쟁자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신 네비우스로부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서비스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정말요? 경쟁사한테서요? 네, 이건 마치 벤츠가 차를 만들 때 엔진은 현대차의 것을 사서 쓰겠다고 발표한 것과 비슷한 충격이죠. 네비우스의 기술력이 얼마나 독보적인지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마저 고객으로 만들어버릴 정도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성장 전망치도 거의 비현실적인 수준이더라고요.
2025년 매출이 전년 대비 373% 증가하고 2026년에는 그 성장률이 500% 이상으로 더 빨라질 거라는 예측도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냉정해져야 합니다. 엄청난 기대감 이면에는 그만큼의 리스크가 존재하거든요. 네비우스는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는 적자 기업입니다. 아, 아직은 적자군요. 네, 언제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고요. 그리고 이런 폭발적인 성장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어서 앞으로 주가의 극심한 변동성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고성장 고위험의 전형적인 모습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강력 매수 의견을 내고 있고 목표 주가도 현재보다 거의 50%나 높게 잡고 있더군요. 오히려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을 때가 매수 기회라는 조언도 있고요. 정말 강심장을 가진 투자자들을 위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새 기업을 통해 떠나본 숨겨진 성장 동력 찾기 여정 한번 정리해 볼까요? 새로운 에너지 지형의 조용한 해결사 GE 버노바, 클라우드와 자체 반도체라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고 진화하는 거인 알파벳, 그리고 AI 인프라 최전선의 고성장 고위험 전문가 네비수까지 정말 각기 다른 색깔과 매력을 가진 기업들이었습니다. 이 세 기업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전환, 클라우드 컴퓨팅의 폭발, 그리고 인공지능의 전문화라는 장기적인 메가 트렌드에 올라타 있다는 점이죠. 오늘날 시장에서 성장을 추구하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접근법을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사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AI 인프라 구축이나 에너지망 현대화는 모두 막대한 자본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비즈니스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가 찾아와서 기업들이나 정부가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허리띠를 졸라내기 시작한다면 오늘 논의한 세 가지 비즈니스 모델 중 어떤 것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 될까요? 그리고 어떤 것이 가장 잘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롭습니다.